오늘부터 이제 다시 레빗 강좌가 시작이 되는데요. 레빗 이번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중급 이상의 과정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우선 첫 번째 강좌에서는 1차에서 그때 기본 강좌에서 진행을 했었던 뭐 환경 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벽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실질적인 예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레빗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아직까지는 전환 설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툴을 배우실 때도 좀 이렇게 개념적인 매스를 다루시는 것보다 이 툴에 좀 특화된 전화 설계를 통해서 먼저 이 레빗을 조금 자연스럽게 접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프로젝트를 이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 지금 첫 시간이고요. 그래서 일전에 한 번은 만들었었지만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환경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2016 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버전은 웬만하면 2016에 맞추시면 참 좋겠지만 그 2014나 뭐 18 이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이게 지금 상위 버전과 하위 버전 간의 호환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2014 버전에서 만약에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2016에서는 얘를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6에서 작성된 파일들은 2014에서는 또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웬만하면 버전은 하나로 맞춰서 작성을 하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작업하고 있는 모든 파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2016에서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포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하위 버전을 조금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상위 버전을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레빗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를 하고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는 한글판을 깔았는데요. 한글판하고 영문판하고 그렇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환경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 상단에 보이는 이 아이콘 보이시죠? 저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쪽 부분 보이시죠? 여기 예. 제 지금 화면을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응용 프로그램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설정이 저쪽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6 버전, 그러니까 17 버전까지는 이쪽에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2018 버전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옵션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그 툴바에서 이 기능들이 툴바에 오시면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그 파일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파일이라는 별도의 폴더 탭으로 이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캐드에서 많이 보셨었죠. 오토캐드에 있는 거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내보내기라든지 뭐 워크플로우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기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옵션 부분을 반드시 먼저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옵션을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일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뭐 파일 위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이쪽에.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상단에
일반에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위에 나오는 여기 두 개의 칸 보이시죠? 여기 두 개 칸. 이쪽에 보이는 요 두 개 칸은 그 오토 세이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동 저장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30분이라고 지금 위 칸과 아래 칸이 두 칸이 전부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저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면 대부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저장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 그냥 쭉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끔 이제 좀 프로젝트의 단위가 커지다 보면 얘가 이제 순간적으로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이게 한 방에 다운에 딱 걸려버리면 이게 참 답답해지거든요. 만약에 그때 저장돼 있는 게 없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작업한 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생기겠죠. 이게 그 1시간이라는 이 개념이요.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숙련된 작업자가 한 계층 절반 정도 끝내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층이 사라지는 거죠. 만약에 1시간 동안 저장을 안 했다 그러면. 근데 대개의 경우 1시간만 저장 안 하진 않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웬만하면 이 표지창이 뜨면 저장을 하는 거를 조금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사용자 이름이라고 그래서 레오킴, 이거는 이제 제 영문 그 쓸 이름인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레빗을 처음에 설치하시면 여러분 컴퓨터 이름이 이쪽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물론 그 이름을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통 레빗을 사용하시게 되면 혼자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파일들을 예를 들어서 이쪽에 컴퓨터 이름이 뭐 KA 뭐 M 어떻게 좀 뭐 숫자 이렇게 붙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네트워크에서 식별이 안 돼요.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식별이 돼야 됩니다. 식별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 이제 레빗 같은 경우에는 요새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었죠. 이 중앙에 서버를 놔두고 이쪽에 각각의 작업자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들이 이쪽에 붙습니다. 작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서버에다 저장을 하고 이제 서버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게 될 때 이 서버에서는 이 컴퓨터 개별적인 이름으로 인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레빗 프로그램상 안에 있는 요 사용자 이름 있죠? 요 사용자 이름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을 안 정하시거나 아니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정하시면 컴퓨터에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한 10대 명씩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작업을 했냐에 대해서 이게 분류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에서는 이쪽에 나오는 이 작업자 요 이름 사용자 이름 있죠? 요 사용자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번을 사용하시든지 회사의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용역사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용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니셜. 요거는 웬만하시면 이니셜이나 아니면 회사 다니신다 그러면 4번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본인 이름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서버에 이렇게 서버라는 거에 접속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 컴퓨터에 대한 이름들을 기준에 맞춰서 웬만한 게 아니라 꼭 반드시라고 하셔도 되겠죠. 자,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뷰 옵션에 지금 기본 뷰 분야가 좌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좌표가 아니라 건축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건 영문판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뷰 옵션이 뭐냐면 그 레빗은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층하고 2층을 작업하다가 3층 레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3층 레벨을 새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럼 얘를 새로 딱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분야라 그래서 건축이냐 구조냐 아니면 뭐 설비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시게 되면 코디네이터라는 게 생깁니다. 좌표. 그러면 새로 만든 도면들은 이 좌표 항목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내가 신나게 작업을 해도 요거는 어떻게 된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얘를 다시 또 일로 옮겨야 되는 수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쪽을 좌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좌표가 아니라 건축. 죄송합니다. 건축에다가 잡아주시면 작업을 하시는데 매우 유용하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 상단에 보시면 도구 및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뭐 해석 도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쪽에 있는 항목이에요. 어디냐면 여기 이거 어디냐? 요 건축 탭, 구조 탭. 그러니까 나는 회사에서 시스템은 사용 안 한다 그러면 얘 꺼버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 끄지 마시고요. 그냥 놔두셔도 나중에 반드시까지는 아니시더라도 꼭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쪽은 끄지 마세요. 이쪽에서 얘를 만약에 꺼버리게 되면 이 항목에서 사라집니다. 이 상단에 있는 항목에서. 그리고 이쪽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키보드 단축키. 레빗은 캐드나 맥스나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좀 달라서 단축키가 두 글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캐드 많이 사용을 다 하시잖아요. 캐드에서 보통 선이라고 하면 L 이걸로 단축키는 거의 대부분 다 통일이죠. 자, 그런데 레빗 안에서는 요 선이라는 게 일단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WT라든지 아니면 뭐 TL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두 글자씩의 단축키가 다 쓰입니다. 두 글자. 기본적으로 단축키는 두 글자입니다. 레빗에서는 그 단축키를 설정을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키보드 단축키 사용자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단축키 설정인데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를 하나 설정을 해볼게요. 3D 그러니까 변경 툴인데 키보드 단축키 사용자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쪽에 이름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단축키. 지금 보시면 다 두 글자죠. 요런 거 빼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경로, 그 명령의 경로들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 중에 하나가 3D 뷰인데요. 3D 뷰. 3D라고 요 이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자, 넣어볼게요. 자, 3D라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명령이 뜨게 되죠. 자, 그 명령이 뜨면 제가 일단 이거 제거를 하고, 자, 요 명령 있죠. 요 명령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요 명령. 자, 단축키 지정하시는 방법은 명령을 선택을 하시고 하단에 보시면 여기 새키 입력이라고 칸 보이시죠? 자, 이쪽에 보시면 명령이 이렇게 있고요. 요 명령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새키 입력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키보드에서 F3번을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정 버튼을 누르시면 곧바로 지정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칸을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F3번을 딱 누르시면 여기 지정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지정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쪽에 단축키 지정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거 말고 그 한 개의 명령에 중복해서 단축키 지정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단축키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나한테 맞는. 그러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컴퓨터에 갔을 때 이 단축키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출장을 갔어요. 그러면 단축키 설정을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캐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 내보내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지정된 단축키를 XML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물론 다른 컴퓨터에 가서 불러오실 때는 여기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서 얘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내보내기 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갖고 올 때는 이렇게 가져오시고. 내보내기만 잠깐 해보면 내보내기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곧바로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하라고 딱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가져오기 하실 때는 가져오기 명령을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해당 단축키를 선택을 하시고 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는 그 작업을 쭉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개의 키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 앞쪽에서는 별로 건드릴 만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 그래픽 카드 잡아주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픽 카드가 좋을 경우에 레이트레이스가 렌더링에서 선택 항목이 뜨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지원이 안 되겠죠. 옛날 카드니까. 자, 그리고 이거 좀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긴 한데요. 2014에서는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버튼으로 이쪽에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레빗은 기본적으로 작업 화면이 흰색입니다. 흰색. 근데 이게 눈이 아프거나 아니면 좀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검은색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이 바탕화면 배경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검은색으로. 그래서 캐드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쪽 배경을 검은색으로 바꾸시게 되면 거기 그 포인터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게 색깔이 요 파란색으로 나오거든요.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의 색깔을 어두운 계통으로 갈 경우에는 얘네들 두 개는 약간 좀 밝게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얘가 어두우면 얘가 밝고, 얘가 어두우면 얘가 밝든지, 두 개 중에 얘 두 개는 약간 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파일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레빗을 처음에 설치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게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이 C0 템플릿부터 기계 템플릿까지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경우, 여기에 등록된 게 이쪽하고 이렇게 등록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양쪽을.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따로 이제 파일을 받아오셔야 돼요. 다른 데 가셔가지고. 자, 그거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자, 복잡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폴더를 하나 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템플릿 파일이 없다 그러면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C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 데이터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일 경우에는 보기를 누르시고 파일 확장명과 숨기는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프로그램 데이터에 들어가 보시면 쭉 위에 오토데스크라고 보이시죠? 오토데스크 들어가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레빗 2016이라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죠? RVT가 레빗이라는 약자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템플릿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폴더가. 이 안에 보통은 이제 제네릭하고 코리아하고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그리고 뭐 US 이렇게 보이게 될 텐데 이게 없는 경우죠. 여기 없는 경우. 보통은 이제 이 안에 코리아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디폴트 KOR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이거 기본 템플릿. 이게 없는 경우에는 다른 데 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셔야 되세요. 아니면 그 다른 컴퓨터에 제대로 설치가 된 데서 복사만 해오시면 되세요. 이쪽은.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경우 있죠. 여기가 대부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여기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쪽도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쪽도 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패밀리 템플릿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 레빗에서는 캐드의 블록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매우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눌러보시면 패밀리 템플릿이라는 폴더가 따로 있고요. 한국판이 따로 있어요. 코리아라고. 얘도 똑같아요. 얘도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러면 다른 컴퓨터에 가셔가지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걔를 어디다 푸셔야 되냐면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들어가서 오토데스크 폴더 안에 RVT2016이라는 이 폴더 안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패밀리 템플릿이 있죠. 그러니까 템플릿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그냥 템플릿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레빗을 구동할 때 한국판으로 조금 편하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있는 패밀리 템플릿도 되게 뭐가 많이 깔렸네요. 여기 있는 패밀리 템플릿은 코리아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패밀리를 좀 만들 때 편하게 만드실 수 있게 이렇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배치 안에도 들어가 보면 두 개가 지정이 되는 게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죠. 얘도 지정된 항목을 보면 라이브러리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정이 돼 있으셔야 작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주의하실 거는 디테일 라이브러리는 여기 상세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정되는 항목이 좀 다르죠. 지정되는 항목이 요 경로 잘 보시고요. 네. 자, 취소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되고,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개인이 아니라 회사 같은 경우에 레빗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렌더를 지원합니다.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다만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하시는 방법은 여기 플러스 마크를 누르신 다음에 우리 회사의 컴퓨터 IP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분이 자리에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른 컴퓨터의 CPU를 땡겨다가 렌더링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맥스에서 사용하는 뭐 백버너라든지 아니면 데드라이닝 같은 이런 렌더링 전용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게 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레빗 자체가 렌더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런 기능도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맞춤법 검사는 뭐 저도 안 해봐서. 자, 그리고 그 밑으로는 뭐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 나가시면 되고요.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 끊을게요. 아무래도 첫 시간이라서 길게 안 하고요. 오늘은 설정에 대한 부분만 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